디지털 기계 이해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디지털 기계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기계 이해하기, 하이 역량과 연결하여 기계의 작동 원리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스마트폰을 핵심 기능과 작동 원리를 이해해서 기계의 기본 기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설정을 통해 직접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설정 관리 능력 향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 태도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폰이 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신형인 사람이 일단 섬에서 구글을 실행했고 검색했습니다. 신형이 구형인 사람, 이 핸드폰이 구형인 사람이 집에서, 그러니까 도시의 집에서 검색하였습니다. 누가 더 빨리 작동을 할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작동은 신형이든 구형이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여기에 기지국이라고 있죠. 기지국에서 전파를 보내는 지역의 거리가 밀수록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인터넷 속도는.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고 이 핸드폰 안에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늦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용량에 의해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구형은 뭐가 많이 돼 있죠? 많은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은 결과적으로 속도가 늦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 공량이 부족하게 되면 속도가 늘어지더라.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에 앱이 가다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앱이 가다하다는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게 실행, 제가 다운로드 받은 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이 있는 이 앱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속도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앱에 사용하지 않는 앱은 많이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가지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저장 용량을 낮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젊은 애들, MZ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용량이 적게 보니까 용량을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래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오래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환경이 OS 환경이라 하죠. OS 환경이 버전업이 되면 이게 따라오는 앱의 환경도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OS 환경은 올라가는데 앱의 환경은 그대로 있다. 이러면 이 속도가 떨어지게 되게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이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저장 공간이 많으니까 이걸 많이 줄여야 되겠죠. 이 저장 공간 줄이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진,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파일,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많이 줄이면 이것이
폰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앱을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 오래된 앱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겠죠. 배터리 소모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량을 이렇게 한 달간 운전하지 않고 씌워뒀습니다. 그럼 차가 이 배터리를 아예 안 먹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블랙박스가 전기를 먹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차량이 운행하지 않지만 자체에서 사용하는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터리가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자동으로 이 소요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요되는 배터리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핸드폰도 의미를 가지면요, 똑같습니다. 핸드폰 여러분들이 충전 100%를 해놨습니다. 이 100%를 한 거를 사용하지 않고 한 2주 후에 보면 이 100% 그대로 있지가 않고 한 50%나 30% 정도는 될까요? 아마 2주는 좀 힘들 것 같네요. 1주 동안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백그라운드 앱 실행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안에는 자동 여러분들이 클릭해야만이 실행을 하듯이 클릭하지 않는 앱들도 실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화면 밝기 가다죠. 이 화면 밝기가 밝으면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소모가 되겠죠. 그 다음 위치 서비스 상식은 여러분들은 이 위치 서비스를 켜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이 방향,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의 노화에 의해서 오래된 거에 의해서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화면 밝기고, 그 다음에 작업이 간단하게 되는 것, 자, 화면을 밝게 하는 것을 줄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설정을 갑니다. 설정에 가면 이게 밝고 어둠 있죠. 이런 밝고 어둠을 여러분들이 줄여줌으로써 빨리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 서비스는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면,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소모를 적게 하려면 절전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배터리를 좀 적게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요 위치 있죠? 위치 서비스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치 서비스도 끄면 여러분들 사용이 적게 될 거예요. 그건 절전 모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배터리가 없어서 긴급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화면 밝기를 없애주는 것도 여러분들 괜찮죠. 그래서 배터리가 빨게 달리는 이유 중에는 화면이 높거나 백그라운드 앱의 위치 서비스가 항상 켜져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만 여기 위치를 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장 공간의 부족의 원인은 여러분들의 앱은 얼마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사진이나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시스템 파일도 얼마 없습니다. 아까 1차 시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한번 저장 공간을 한번 봤죠. 이게 보면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장 공간을 한번 봤죠. 이 저장 공간에는 저장 공간에 보면
여기에 동영상도 있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로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서나 이런 거는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의미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장 공간은 주로 사진과 동영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앱과 게임은 시스템 파일은 문서 순서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핸드폰 사용하실 때 저장 공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운영체제 이해입니다. 운영체제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죠. 이전에는 뭐 LG나 현대나 이런 핸드폰을 쓰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있죠. 아이폰은 주로 iOS의 폰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MS폰이라고, 마소폰이라고 하죠. 마소폰,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것은 스마트폰에 작동시키는 기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iOS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운영체제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업데이트 잘 안 시키죠. 업데이트를 하면 보안이 강화되고 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하면 새로운 사용 방법이 달라진다 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운영체계에는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를 하는 겁니다. 앱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앱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앱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회사까지 갑니다. 회사까지 갈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걸어서 가는 방법, 자전거 타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가서 타는 방법, 버스라든지 대중버스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사를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앱은 하나의 코드를 작성해서 앱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앱은 편리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앱의 특징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카카오톡은 메시지 앱, 네이버는 검색 앱, 유튜브는 동영상 앱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은 은행 앱이라고, 금융 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앱들 종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각 앱에는 고유한 역할들이 있죠.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삭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시간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설치는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언제든지 삭제하고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겠죠.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어떠냐면, 자, 핸드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찾을게요.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 핸드폰 안에 지도가 있을 거예요. 이 지도는 핸드폰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지도라는 앱에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앱 회사죠. 앱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이 서로 연결해주는 자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자리가 연결해주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라고 하게 되겠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해 주겠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지국 있죠. 기지국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것은 모바일 데이터라고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기지국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AP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통신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통신회사 뭐 KT라든지 SK라든지 이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 있죠. 인터넷망에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와이파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이파이, 모바일 데이터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직기약에서 와이파이나 모바일 앱에서 연동이 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클라우드라는 의미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의미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핸드폰 안에 이 사진이나 이런 걸 저장을 많이 하니까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죠. 파일도 들어가. 이걸 하지 않고 이 온라인에다가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하면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네이버에서 쓰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구글에서 쓰는 구글 클라우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는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주고받고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지겠죠. 업데이트와 보안인데요. 여러분들 이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핸드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누군가 데이터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게서 하나의 보안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못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이 OS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iOS의 이런 핸드폰에 깔려 있는 OS가 이 제어를 거게 되겠죠. 이 제어 거는 것이 보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운영체계와 앱의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패치를 해야 되겠죠. 보안 취약점은 수정해서 해킹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업데이트를 더하면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성인 학습자들이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 업데이트를 잘 안 해요. 근데 핸드폰 업데이트는 가능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보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와 관계가 되겠죠. 설정 메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연결, 디스플레이, 소리, 알람, 앱, 배터리, 저장 공간, 보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설정 메뉴는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본 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앱에 들어갔죠. 앱에 들어가니까 이 설정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기계 연결, 기계 간의 연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들어있죠. 이 기능마다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알람 관리 실습입니다. 알람은 여러분들이 알람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알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람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기상, 일어나는 알람.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되면 약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때 여러분들이 알람을 많이 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알람은 카카오톡 이렇게 하는 카카오톡가 왔을 때 이 알람을 설정 되겠죠. 그럼 알람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앱에 따라서 알람이 각각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알람을 끄기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알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연결에 여기에 내려오면 알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림 소리 모드 있죠. 이게 소리 모드에 가면 소리, 진동, 이렇게 음량, 진동, 알람은 진동을
지금 현재로 제가 진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람은 이렇게 올리면 소리 진동 모드, 이렇게 알람 진동 음미 개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알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앱에 관계돼 가지고 설정이 가는 게 되겠죠. 이게 보면 밑에 가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가면 이 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교보문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보면 알람이라고 있죠. 이 알람을 차단하지 않고 허용하면 이게 알람이라는 개념이 돼서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서 뭐 문자가 뜨면 이게 이 자리에서 핸드폰에서 보면 여기에 문자 떴다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이런 의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할 땐 알람을 끌 수도 있죠. 알람 끄는 거는 아까 제가 이게 설정에 가서 알람에 다시 합니다. 설정에 가서 어플리케이션에 가면 이게 교보문고에 갔었죠. 교보문고에 알람이 있는데 알람을 꺼버리면 이렇게 꺼지고, 알람을 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잠건하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람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앱 삭제 관리입니다. 앱 삭제 관리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죠. 이 앱 삭제 관리는 이게 아까 첫째 시간에 했었죠. 이게 보면 먼저 이렇게 해서 꾹 눌려서 앱을 뭐 삭제한다든지 이런 의미 개념으로 보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아니고 설정에 들어가서 이 앱을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침반을 클릭했어요. 나침반을 클릭하면 이런 의미죠. 이게서 나침반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침반에 사용하지 않는 앱일 때 정리하고, 그 다음 앱도 삭제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소 뭐 이게 보면 삭제가 있죠. 이렇게 삭제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삭제하는 방법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앱 삭제할 때는 이 핸드폰 상태에서 이 콘을 눌러서 삭제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설정에서 그 해당되는 앱을 설정하고 밑에 보면 삭제를 하면 되겠죠. 저장 공간 확보하는 거는 아까 제가 불필요한 앱을 삭제해라 했죠. 그 다음 사진 동영상을 삭제해라 했죠. 그 다음 캐시 데이터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캐시라는 것은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빨리 실행이 되는 거예요.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사에 기억을 두는 거죠. 그걸 캐시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백업이죠. 클라우드 백업은 여러분들이 구글의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하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넣으면 용량이 나타나게 되겠죠. 사진 백업 설정입니다. 사진 백업 설정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 포토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주면 한 30메가를 줄 거예요. 30메가를 주면 여러분들이 이 쓰고 나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백업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사면 거의 대부분 백업 동기화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해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이 올라가요.
그럼 백업을 설정하면 사진이 자동으로 올라되어 저장된 폰에서 잊어버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뭐죠? 클라우드의 용량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 잠금 설정입니다. 이거 화면 잠금 설정 왜 하죠? 이유는 보안이죠. 누구든지 보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핀이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껐다가 켜면 이게 번호판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걸 핀이라고. 그 다음 패턴 있죠. 패턴은 이렇게 있는 패턴을 뭐 Z라든지 이런 의미. 그 다음 지문 인식 많이 하죠. 그 다음 얼굴 인식 많이 하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K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메일. 이게 하면 KB페이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지문을 앱을 사용하게 되겠죠. 얼굴 인식.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심문자 판별입니다. 의심문자 판별은 뭐냐면 첫 번째 링크가 걸려요. 문자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링크가 걸려오게 되겠죠. 우리가 링크 많이 오는 게 뭐죠?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링크가 오고, 그 다음에 장례 누가 했을 때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문자를 보내요. 이거 이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결혼식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그럼 요거 문자를 왔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문자를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핸드폰에서는 자동 실행을 안 시켜요.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인스톨을 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인스톨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인스톨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은 아니에요. 남의 핸드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심 문자의 특징은 출처가 불명한 것은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쓰지 마라. 긴급하게 개인 요구를 정보를 요구할 때도 하지 마라. 맞춤법이 이상하거나 어색한 표현도 하지 마라. 당첨, 환불, 가도환 이런 것도 오면 접근하지 마라.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피싱이라고 다 알고 있죠. 문자 피싱. 대응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의심되면 공식 채널로 확인한다. 신고 후 삭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의 개념을 보면 제 친구도 보니까 아주 똑똑해요. 똑똑한데 이 순간 당황하면 이런 의심 문자에 걸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없는데, 공공 와이파이,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가 많죠. 지에서 주는 공용 와이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페 가면 카페 와이파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와이파이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핸드폰에서 이 와이파이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AP를.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탁 낚아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입력을 가능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입력하지 않고, 그 다음 자동 연결을 해제시키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자동 연결 기능을 꺼두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다음 중요한 작업을 피하게 합니다. 은행 업무나 결제는 뭐냐면 와이파이로 하지 마시고 언제나 네트워크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이파이는 요게 와이파이가 있죠? 이거를 설정해 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게 보면 이게 와이파이 있죠?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와이파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와이파이 연결하면 지금 현재 제 연구실에 와이파이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뷰티라든지 지금 이건 학교 와이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와이파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물통이 있는 것은 뭐냐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거고 공개가 아니에요. 자물통이 없는 거는 공개가 아니에요. 공개 없는 것은 공개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DIST 2.4, 5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거 그냥 접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이거 학교라도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디지털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태도는 뭐죠? 문자 왔을 때 신중하게 클릭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하게 본인들이 지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핸드폰은 무조건 정기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를 사용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의 학습 습관은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계속 변하게 되겠죠. 모르면 생기면 검색하고 그 다음에 시도해보고 익히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역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사는데 이거 친구가 참 버스에 관계돼서 잘 쓰더라. 그럼 여러분들 버스 오는 시간표를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버스 앱도 있죠. 안 그러면 지도, 네이버 지도라든지 카카오 지도라든지 이런 지도 보면 버스 정류소가 있죠. 버스 정류소 탁 누르면 시간이 뜹니다. 요거를 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놀러를 갔는데 제 친구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 얼굴을 이렇게 해서 삭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에서 시도해보고 습관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의미. 그럼 연습을 많이 하면 적용하고 숙달하기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시도를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디지털 기계 이해 역량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식, 운영체제에 대해서 배웠고 앱에 대해서 데이터 흐름에 그 다음 기술, 설정, 알림 설정을 했습니다. 태도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형성을 해야 되겠죠. 자기개발과 연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단순히 스마트 사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실천하는 자기개발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더 모르는 것이 생기면 검색, 시도, 익히기. 그 다음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예고입니다. 홈 화면 관리와 네트워크 이야기, 앱 설치와 관리 심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동안 1차시 수업을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용적인 관리 기술을 배우고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서 꼭 다음 주에 꼭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